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요약집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선형 자료 구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구조가 뭐다라고 그랬어요? 정리해 놓은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막 무순서대로 막 이렇게 널려 있으면 우리 제3자가 찾기 힘들죠.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네, 자료가 널브러져 있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해 놓으면 이제 우리가 검색하기 좋을까, 또 정렬하기 좋을까, 내가 찾기 좋을까라는 걸 이제 살펴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에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로 나누어지게 되고, 선형 구조에는 리스트, 스택, 큐, 대큐로 나누어지게 되고, 비선형 구조에는 트리하고 그래프가 있습니다. 리스트에는 선형 리스트와 연결 리스트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온다면 뭐 비선형 구조인 것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른 건 좀 종류가 많은데 일단 종류상으로 비선형 구조에는 트랙과 그래프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게 여러분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선형 구조부터 살펴볼 거고요. 선형 구조 중에서 리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스트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료를 일정하게 나열한 목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0개, 우리 반 학생들 30명에 대한 내용을 저장하고자 할 때 30개의 변수를 쓸 수도 있지만 좀 비효율적이죠. 뭐 우리 대학교 한 학년이 뭐 1000명이다 그러면 1000개의 변수를 쓰는 것은 우리가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리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형 리스트를 볼 건데, 선형 리스트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열을 보면 돼요. 배열은 연속되어 있어요. 기억 장소에 같은 특성을 가진 것이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배열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열은 절대로 중간에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저장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좀 단점과 장점이 있을 건데, 배열에서 이제 우리가 또 볼 거는 A에 뭐 E 이렇게 되면 이거를 우리는 배열명, 이거를 이제 첨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조건 따닥따닥 붙어서 저장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억 공간 밀도가 좋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삽입 삭제가 힘든 거죠. 중간에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영화관에서 그죠? 이게 1000명의 학생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있는데 중간에 있는 학생이 저 좀 나갈게요. 그러면 얘 나가는데 공간을 비워두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몇백 명의 학생들이 다 자리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단점, 삽입 삭제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배열해서 데이터를 이제 삽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중간에 데이터를 삽입을 하게 된다. 여기다가 이제 내가 만약에 100을 삽입한다. 그럼 어때요? 얘 다 밀려나야죠. 100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얘가 이런 식으로 다 이동이 있어줘야 되죠.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고. 자, 또 이번에는 이제 삭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얘를 한번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11과 22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는 또 다 이렇게 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좀 자주 들락달락하는 자료 형태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배열로 구현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좀 자주 들락달락하지 않은 것들은 배열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삽입을 할 때 평균 이동 횟수 2분의 n 플러스 1, 삭제를 할 때 평균 이동 횟수 2분의 n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배열에는 이제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1차원 배열이다라고 하는 거죠. 첨자가 몇 번째부터 시작을 하냐. 그게 이제 프로그램 언어마다 좀 달라요. 근데 C 언어나 자바는 첨자가 0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는 C 언어나 자바가 이제 출제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첨자를 0부터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A에 0번, A에 1번
A의 2번, A의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하게 되는 거죠. 배열명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이제 첨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1차원 배열이 되는 거고, 자 2차원 배열은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딱 쓰세요. 0열, 그죠? 1열, 2열, 3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0행, 1행, 2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다. 그럼 뭐예요? A의 1행 1열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시언어에서 3행 4열로 선언되었다. 그럼 여기가 0, 1, 2, 3. 그 다음에 0, 1, 2. 총 3행의 4열. 총 개수가 이거다. 시작 주소가 200부터 시작을 하고 1행의 3열. 예, 여기는 주소는 얼마냐?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수식으로서 빠르게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죠. 배열의 위치를 뭐를 알고 싶냐? 1,3을 알고 싶은데 배열이 총 3과 4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행 우선입니다. 시언어는 한 행을 하고 그 다음 거 들어가기 때문에 자, 4 곱하기 1 더하기 이제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공식에 의해서 풀면은 되죠. 7인데 200번지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200 더하기 7 해가지고 207번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삽입 삭제가 배열이 힘드니까 또 연구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연구를 하겠죠. 삽입 삭제가 좀 불편한데 이거 좀 편리한 자료 구조는 없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연결 리스트가 됩니다. 자, 연결 리스트는 뭐가 거죠? 네. 포인터죠, 포인터. 포인터로서 하는 연속된 공간이 없어도 돼요. 그냥 무조건 포인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 장소에 있는데 이렇게 기억 장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면 좀 복잡하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네, 그래서 네, 모기가 날아다니네요. 자, 여기서 이제 하는 거 20번지에 해가 있어요. 70번지에 40번지에 0이 있어요. 70번지에 문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70번지다. 그럼 얘가 뭐예요? 문이고 누구를 가리켜요? 20번지를 가리켜요. 20번지에 누가 있어요? 해가 있어요. 해. 얘는 40번지를 가리켜요. 40번지에 누가 있어요? 0이 있어요. 이렇게 자, 얘는 아무도 안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보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쳐다보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연결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연결 리스트의 삽입 삭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A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특정한 데이터 B가 삽입할래요 라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가 얘를 가리켰는데 얘를 연결을 끊어버리고 얘가 얘를 가리키게 해주고 얘가 얘를 가리키게 해주면 돼요. 그죠? 여기하고 여기를 바꿔 이제 수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냥 쉽게 삽입할 수가 있어요. 배열에서 보면 모든 데이터는 막 1000명의 데이터 학생들이 움직이고 그런 게 없이 그냥 포인터 값만 이렇게 바꿔주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 삽입 삭제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삭제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자, B가 B 좀 지워라. 그러면 어때요? A가 B가 있는 주소를 가리켰는데 이 값을 얘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여기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B가 삭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삭제를 할 수 있어요라는 거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삽입 삭제가 용이하다라는 거고 희소 행렬을 표현할 때 기억 장소 이용 효율이 좋다라는 거예요. 희소 행렬이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데이터보다는 필요 없는 0이 많은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소 행렬을 표현할 때 뭐가 좋아요? 연결 리스트가 좋다. 이 문장도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이것의 단점 뭘까? 불명의 장점은 삽입 삭제가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구현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더라? 속도가 느리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뭔가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연속된 공간에 있어요. 줄지어 있는 거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 짠짠짠 이렇게 가져오면 될 텐데, 얘는 어때요? 40번지로 가세요, 100번지로 가세요, 200번지로 가세요. 40번지 갔다 가져오고 100번지 갔다 가져오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포인터가 있다 그러면 검색 속도는 느려요. 되겠죠? 네, 항상 연결 지어주면 돼요. 포인터가 있다 그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느리다라는 거죠. 검색 속도가 느리다. 여러분이 쇼핑할 때도 그죠? 네, 2층 갔다 5층 갔다 4층 갔다 3층 갔다 해보세요. 얼마나 쇼핑 시간 오래 걸립니까? 네. 자,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단점은 중간 노드의 연결이 끊어지면 다음 노드를 찾기 힘들어요. 어떤 이유로 여기서 오류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연결 끊어진 거예요. 그럼 D도 있고 E도 있고 이 뒤에 F도 있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연결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C가 어때? C가 원래는 얘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여기가 없어진 거죠. 어떤 이유로 삭제가 된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있는 단어들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찾죠? 못 찾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중간 노드의 연결이 끊어지면 다음 노드를 찾기 힘들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연구원들이 어떠겠어요? 또 열심히 연구를 하겠죠. 이 단점을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또 연구를 한 게 뭐가 되냐면 원형 연결 리스트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원형 연결 리스트는 어떤 거예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그 전에는 얘가 쭉쭉쭉 가르쳤잖아요. 쭉쭉쭉 이렇게 쭉쭉쭉 가르쳤잖아요. 근데 중간 노드 연결 끊어지니까 얘네들은 낙오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가르치게 하자. 전반적으로 원형 형태가 되죠. 연결 리스트인데 원형 형태로 만들자. 그러다가 또 이중 연결 리스트는 뭐냐면 이제 더 연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는 얘를 가리키자.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는 얘를 가리키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원형, 이중 들어갔죠? 이중 들어갔죠? 원형이만 들어갔죠? 이중인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리키는데 짠짠짠 해서 얘가 얘를 가리키고 또 얘가 얘를 가리키자. 이런 게 이제 이중 원형 연결 리스트,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리스트에서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온 건 뭐예요? 연결 리스트입니다. 네, 연결 리스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단골 메뉴가 있죠. 스택을 이제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스택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해요? 네. 그죠? 한쪽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에서 삽입도 하고 한쪽에서 삭제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스택이라고 그런다. 이게 뭔 뜻인지 알죠? 여러분 많이 나왔죠. last in first out이다.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인터 위치, 탑 포인트, 가장 높은 곳의 위치를 우리는 탑 포인트라고 한다. 그 탑 포인트가 가장 최근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어디다 사용되냐? 스택, 인터럽트에 대한 복귀 주소, 또 산술식 계산을 할 때, 함수 호출할 때 우리가 스택 구조를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택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인데요. 스택 알고리즘은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데이터가 들어오고 싶다. 그럼 어때요? 공간 확보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가 가장 위에 있는 위치를 기억하는 게 누구죠? 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탑은 탑 플러스 1을 한다고 하죠. 탑이 1이다, 2이다, 3이다, 4이다. 탑이 여기 있어요. 여기 뭔가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탑은 1이었다. 데이터가 또 들어오겠다라는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공간이 있는지 탑을 하나 증가시켜 준 다음에 진행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탑은 탑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데이터가 탑이 여기였다 그거죠. 여기 4번이었는데 데이터가 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상으로 우리 인간으로 본다면 다 찾는데 들어오지 마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상에서 탑은 탑 플러스 1을 해요.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4밖에 들어올 수 없는데 5가 됐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 증가시켰더니 만약에 하나 증가시켜서 탑이 n보다 어째야 돼요?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 삽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데이터를 삽입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좋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오버플로우다라고 한다 그거죠. 오버플로우. 네. 아니면 오버플로우가 아니면 else이면 아니면 데이터 삽입을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삽입 알고리즘이 되고, 자, 삭제 알고리즘은 뭐냐? 삭제를 하면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삭제를 하게 되면 탑은 하나씩 감소하게 되죠. 네, 삭제를 하게 되면 탑은 탑 마이너스 1이 된다 그거죠. 네,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4, 3, 2, 1 데이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을 때 탑은 얼마예요? 0이잖아요. 탑은 0인데 삭제하세요라는 명령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만약에 탑이 0이면 삭제할 거 없어요.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언더플로우다라고 하고, 아니면 탑이 0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그냥 삭제해. 그리고 탑은 마이너스 1 해.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충분히 배웠고, 자, 스택을 이용한 수식 연산. 예, 또 자주 나오죠. 프리픽스, 인픽스, 포스트픽스 이런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스택을 위한 연산. 연산자가 어디 나오느냐? 앞에 나오냐? 중간에 나오냐? 끝에 나오냐?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위식 표현법을 하자. 이건 이제 일반적인 중위식 표현이 되죠. 연산자가 가운데 있으니까 중위식 표현이 되는 것이고, 전위식 표현을 하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었죠? 연산자 우선순위로 가로를 하고, 연산자들은 어때요? 전위기식이니까 왼쪽으로 빼는 것을 말을 하죠. 연산의 우선순위 우리가 잘 잡아줘야 되죠. 가로가 있나 살펴보고, 지수가 있나, 거듭제곱이 있나, 곱셈 나눗셈이 있나, 덧셈 뺄셈이 있나 살펴봐야죠. 덧셈 뺄셈이 곱셈 나눗셈이 섞어져 있다. 그럼 어디부터 하죠? 왼쪽부터. 곱셈 뺄셈이 섞어져 있다. 어디서부터 하죠? 왼쪽부터죠. 그러면 여기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건 뭔가요?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이 섞어져 있으니까 곱셈, 나눗셈이 되고, 곱셈, 나눗셈 중에서도 어느 쪽부터? 왼쪽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겠군요. 이거를 여기 왼쪽에다 보내라 그거죠. 또 있나요? 네, 또 있어요. 곱셈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왼쪽으로 보내시오. 또 있네요. 이거를 왼쪽으로 보내시오. 됐죠? 그 다음입니다. 자, 곱셈, 나눗셈 다 처리됐어요. 이제 덧셈, 뺄셈 찾아요. 자, 왼쪽부터 출발합니다. 덧셈 있죠? 덧셈 이렇게 해서 얘를 왼쪽으로 보내시오. 자, 그래 다음에 이제 뺄셈 있군요. 만나 뺄셈 나왔죠? 그러니까 뺄셈, 이것에 대한 거 뺄셈을 여기다 보내시오. 하den도 덧셈 있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덧셈을 왼쪽으로 보내시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쭉 쓰면 되죠. 네, 그게 전위식 표현법이 되겠군요. 라는 거죠. 됐죠? 자, 후위식은 어때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제가 여기서는 안 할게요. 이렇게 똑같은 하는데 연산자 어느 쪽으로 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빼가지고 네,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연습 문제로 많이 해봤던 내용이고요. 자, 스택을 이용한 후위식 연산을 할 때 우리가 이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해서 한번 써볼까요? 네, y는 3 곱하기 4 빼기 2 이런 수식이 있는데 스택을 위해서 연산을 할 거고 후위식으로 하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연산자 우선순위 이거잖아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빼야죠. 후위식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빼야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후위식으로 순서대로 쓴다면 3이 있고 4가 있고 2가 있고 여기 빼기가 있죠? 곱하기가 나오죠. 3, 4, 2 3, 4, 2 빼기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스택에 넣어보자. 그럼 스택에 제일 먼저 3이 들어올 것이다. 그 다음에 3이 들어온 상태에서 4가 들어올 것이다.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3이 들어오고 4가 들어오고 2가 들어올 것이다.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마이너스 연산자는 스택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 마이너스를 만나면 두 개의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계산한 값을 넣어요. 원래 3이 있었는데 두 개를 꺼내요. 예, 그러면 4 빼기 2를 한 2의 결과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죠? 곱하기 만났어요. 그럼 곱하기도 두 개의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연산해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택에는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6이 Y에 들어가게 되는군요. 이게 스택을 이용한 후이식 연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택이 있었고, 스택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봤더니 한쪽에서 삽입도 이루어지고 삭제도 이루어지니까 좀 불편한 그런 게 있는데, 컴퓨터 쪽에서 자료 구조 쪽에서는 많이 쓰이는 방식이 되고요. 그러니까 또 연구원들이 또 고민을 하겠죠. 이거 불편한데 양쪽으로 좀 들락달락 해볼까? 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Q가 되는 거죠. 자, Q는요, 여러분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나가는 구조죠. 자, 들어오는 곳에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들어오는 곳에 이름을 뭐라 그러나요? 리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가는 곳에 이름을 뭐라고 그러나요? 네, 프런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프런트. 이렇게요. 그래서 얘가 앞이 되고요. 얘가 뒤에요. 네, 그래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간다. 그렇게 이제 우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삽입 알고리즘이다. 그럼 뭐랑 관계가 있어요? 리어와 관계가 있어요. 삽입합니다. 알고리즘 맞는 것은 그러면 리어를 찾으면 되고, 삭제를 합니다. 그럼 어때요? F는 F 플러스 1이에요. 여기가 삭제가 되잖아요. 그럼 F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수직선 상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우리가 증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삭제는 F 플러스 1. 삽입은 R 플러스 1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자세한 알고리즘은 이제 여러분이 책과 이론서를 참조해 주면 됩니다. Q는 일단 들어오는 것 따로 나가는 것 따로. 그래서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는 곳 FI, FO 구조다. 그래서 Q가 주로 사용되는 곳은 이제 스케줄 관리할 때. 우리가 이제 약속 잡을 때 어때요? 먼저 들어온 약속을 먼저 잡죠. 이렇게 그럴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무슨 게 있냐면, 이제, 데크 구조가 있죠. 데크 구조는 어때요? 삽입과 삭제가 양쪽 끝에서 모두 수행될 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삽입, 삭제, 또 삽입, 삭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데크 구조다라고 하는 거죠. 좀 정신이 없죠. 그래서 입력을 한 군데 막았어요. 그걸 특별하게 스크롤이다라고 하고 출력, 나가는 곳을 하는 군데 막았어요. 그거를 용어상으로 이제 셀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구조도 있구나라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선형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